여러분은 가끔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 수많은 별들 어딘가에 정말 누군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사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그 해답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말이죠.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지구에서 불과 4.24광년 떨어진 별입니다. 이 거리는 우주에서 보면 그야말로 바로 옆집이나 다름없죠. 최근 이 별 주변에서 아주 놀라운 행성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구와 놀라울 만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우리가 꿈꿔왔던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인류가 앞으로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될 미지의 세계일까요? 오늘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우주의 이웃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떠나보겠습니다. 우주에서는 가깝다는 말이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지구에서 약 4.24광년 떨어져 있는데요. 이 거리를 빛의 속도로 이동해도 4년이 넘게 걸리고 현재 인간의 기술로는 무려 약 7만 년이나 걸리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놀랍게도 이 엄청난 거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그렇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어떤 별일까요? 우리의 태양과는 달리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척색 외성이라고 불리는 작고 어두운 별입니다. 척색 외성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이지만 크기는 작고 밝기는 태양의 10,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별이 약한 별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별의 밀도는 태양의 무려 40배나 되어 작지만 강력한 중력을 지닌 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작은 별이 어떻게 우리 태양계의 바로 옆 이웃이 되었을까요? 사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혼자 있는 별이 아니라 태양과 매우 유사한 두 별과 함께 삼중성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왜 다른 두 별들과 달리 작고 어두운 외톨이 별로 남게 되었을까요? 밤하늘에서 별들을 바라보면 모두 혼자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별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개 혹은 3개의 별이 서로의 주위를 돌며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프록시마 센타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프록시마는 지구에서 세 번째로 가까운 별인 알파 센타우리 A, B와 함께 삼중성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B는 태양과 크기, 밝기, 나이가 비슷한 쌍둥이 별들로 서로를 돌며 매우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죠. 그런데 프록시마는 이 둘과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알파 센타우리 A와 B가 밝고 큰 별이라면 프록시마는 유독 작고 어두워서 마치 두 별의 주변을 맴도는 작고 외로운 동생 같은 모습이죠.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별들이 정말 같은 가족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 프록시마가 정말로 알파 센타우리 A, B와 중력적으로 묶여있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프록시마는 이 삼중성계 속에서 왜 혼자 떨어져 지내게 되었을까요? 프록시마가 작고 어두운 별이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천문학자들은 알파 센타우리 A, B가 함께 생성된 반면 프록시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따로 형성되었다가 중력에 의해 뒤늦게 이 삼중성계에 합류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록시마는 이 삼중성계의 외곽에서 조용히 돌고 있는 외톨이 별이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작고 외로운 별 주변에서 놀랍게도 지구와 닮은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인류가 그토록 찾아왔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행성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지구와 닮은 또 다른 행성을 꿈꿔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푸른 행성처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어쩌면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행성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행성이 바로 우리의 이웃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변을 돌고 있는 프록시마 B입니다. 2016년 유럽 남방천문대는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지구보다 조금 더 큰 암석형 행성을 발견한 것이죠. 이 행성은 별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 바로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발견은 천문학계에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드디어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갖춘 행성을 이웃별에서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프록시마 B가 지구와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프록시마 B는 지구와 비슷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행성이지만 안타깝게도 이곳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플레어입니다. 플레어는 별 표면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폭발로 엄청난 양의 방사선과 입자들을 우주로 방출하는 현상이죠.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플레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플레어는 수백 배 더 강력해서 프록시마 B의 대기를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말겠죠. 게다가 프록시마 B는 조석 고정 현상으로 인해 항상 한쪽 면만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은 영원한 낮이 지속되며 모든 것이 타버릴 정도로 뜨겁고 다른 한쪽은 영원한 어둠과 극한의 추위만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아직 완전히 희망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바로 뜨거운 낮의 세계와 얼어붙은 밤의 세계 사이 영원히 석양과 같은 환경이 펼쳐진 황혼지대에서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황혼지대에선 극단적인 온도가 완화되고 어쩌면 적절한 조건 아래 물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프록시마 B의 황혼지대는 미지의 생명체가 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지역 중 하나가 되는 셈이죠. 프록시마 B의 발견은 우리에게 큰 놀라움과 흥분을 안겨주었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단 하나의 행성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천문학자들은 프록시마 주변에서 추가로 2개의 흥미로운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프록시마 C와 프록시마 D라는 행성들이죠. 먼저 프록시마 C는 지구보다 약 6배에서 8배 무거운 행성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행성은 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물이 존재하기 어려운 차갑고 황량한 환경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프록시마 D는 지구 질량의 약 25%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행성으로 별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공전 주기가 고작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별의 강렬한 방사능과 플레어를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한 편이죠.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추가적인 행성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행성들이 단지 우리가 예상하는 형태만이 아니라 지하 깊숙이 액체 상태의 바다를 숨기고 있거나 지구처럼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프록시마 주변의 행성들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를 품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행성들을 직접 탐사할 수 있을까요?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비록 우주적 거리로 보면 바로 옆집에 있지만 인류가 실제로 방문하기엔 아직 상상조차 힘든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믿기 힘들겠지만 인류는 이미 이 별을 직접 방문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억만장자 유리 밀러,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인 인물들이 참여한 역사적인 계획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아주 작고 가벼운 마이크로 탐사선 수백 개를 강력한 레이저로 가속시켜 빛 속도의 약 20%라는 엄청난 속도로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탐사선은 이론상 약 20년이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프록시마에서 얻은 데이터를 단 4년 만에 지구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생애 최초로 다른 별 주위를 도는 외계 행성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꿈 같은 프로젝트에도 큰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탐사선을 빛의 20%라는 엄청난 속도로 가속하기 위해선 무려 100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전력의 레이저 빔이 필요합니다. 2024년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 생산량은 약 140기가와트로 100기가와트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전력량의 70%나 되는 어마어마한 전력입니다. 100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전력은 현재 지구에서 단일 장치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수준이죠. 또한 탐사선이 항해하는 동안 극한의 우주 환경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먼지나 운석과의 충돌 위험도 해결해야 합니다. 작은 먼지 입자 하나라도 이 속도에서 탐사선과 충돌하면 탐사선은 즉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스타샷 프로젝트는 인류가 처음으로 다른 별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역사적 프로젝트입니다. 어쩌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인류가 최초로 방문하는 태양계 바깥의 별이 될지 모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단순히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아닙니다. 이 작은 척색 외성은 우주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생명체를 찾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곳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방문하게 될지도 모르는 첫 번째 우주적 목적지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프록시마 주변에서 발견된 행성들은 우리가 외계 생명을 찾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자 어쩌면 미래의 인류가 제2의 고향으로 삼을 수도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프록시마 B에서 극단적인 환경을 이겨낸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이는 지구 바깥에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설령 생명이 없다 하더라도 이 작은 행성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고 더 멀리 나아가는 여정에 꼭 필요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주는 너무나 넓고 그곳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밀이 무한히 숨어 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인류에게 최초로 외계 생명체를 소개해줄지, 아니면 먼 미래에 우리가 직접 방문해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작은 별을 바라보고 연구하며 한 걸음씩 우주의 비밀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전파가 들려온다면 그 신호가 외계인이 보내는 안녕? 이라는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하시겠나요? 어쩌면 이 상상이 이미 현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2019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정체불명의 미스터리한 전파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자연적인 전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아주 좁고 강렬한 주파수 대역에 집중되어 있었죠.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 신호를 보내며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과학자들은 즉시 긴장했습니다. 이 신호는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외계인의 첫 번째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 신호는 과거 SETI 프로젝트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신호인 와우 시그널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오래 지속된 것이어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 먼 거리에서 누군가 지구를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는 우리가 그토록 찾던 외계 문명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잡힌 이 미스터리한 신호를 둘러싼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9년 천문학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인 외계 문명 탐색 프로젝트인 브레이크스루 리슨이 수상한 전파 신호를 포착한 것이었죠. 일단 포착된 전파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들은 이 신호가 온 방향은 다름 아닌 지구에서 불과 4.24광년 떨어진 우리의 이웃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였습니다. 처음 신호가 포착되었을 때 천문학자들은 긴장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신호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우주 잡음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첫째, 신호는 거의 30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둘째, 자연적인 전파에서는 흔치 않은 아주 좁고 명확한 주파수 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 신호가 도플러 효과를 명확하게 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도플러 효과란 신호를 보내는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신호의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이 신호를 보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거나 우리와 상대적인 위치 변화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죠.
이렇게 놀라운 특성 때문에 이 신호는 외계 문명 탐색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신호 중 하나가 되었고, 과학자들은 이를 BLC1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당시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미디어는 흥분에 빠졌고,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는 정말로 외계인이 살고 있는 걸까?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수많은 별들 중에 프록시마 센타우리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진짜 모습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그 거리는 불과 4.24광년으로 우주적으로는 바로 옆 동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가까워서 이 별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위를 도는 행성, 특히 프록시마 B가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은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처음 발견된 프록시마 B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졌을 가능성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의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전파가 프록시마 센타우리 방향에서 포착되자 과학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높아졌죠. 가장 가까운 별에서 날아온 이상한 전파, 지구와 닮은 행성을 품고 있는 환경,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외계 문명을 찾으려는 천문학자들에게 최고의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파를 통해 외계 문명을 찾으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인류가 외계 문명을 탐색하기 시작한 그때로 잠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SETI 프로젝트와 브레이크스루 리슨이 등장한 배경부터 말이죠. 외계 문명의 흔적을 찾으려는 인류의 노력은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바로 1950년대였습니다. 당시 세계는 냉전으로 인해 불안한 긴장감 속에 있었고,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지의 존재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이 시기에 UFO 목격담과 외계인 접촉설이 급증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소문과 달리 과학적으로 진지하게 외계 문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전파 천문학의 선구자였던 프랭크 드레이크와 우주의 낭만주의자로 불린 천문학자 칼 세이건 같은 인물들이었죠. 그들은 외계 문명이 있다면 분명히 전파와 같은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SETI 프로젝트입니다. 초기엔 커뮤니티에 C를 붙여 CETI였지만 아직은 너무 이른 이름이라는 의견으로 결국 탐색이라는 의미를 가진 SETI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SETI 프로젝트는 수십 년 동안 여러 전파망 원경을 통해 우주에서 오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뚜렷한 결과는 얻지 못했죠. 그러나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된 장비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외계 문명의 신호를 찾으려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죠. 미국의 그린뱅크 망원경, 호주의 파크스 전파 망원경, 남아공의 미어캣 망원경 등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초대형 전파 망원경들이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작은 속삭임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포착된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스터리한 신호 BLC1이었죠. 하지만 BLC1 신호의 흥분과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신호의 진짜 정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천문학자들이 이 신호를 재확인하기 위해 망원경의 방향을 돌려 다른 하늘도 관측해봤는데 놀랍게도 같은 신호가 또다시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신호가 프록시마 센타우리 방향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이로써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수상한 신호는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구 어딘가에서 발생한 지구산 잡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근처 방송국에서 송출한 라디오 전파였을까요? 아니면 군사기지에서 나온 기밀통신일까요? 어쩌면 우연히 하늘을 지나던 비행기의 통신 신호일지도 모르죠. 심지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의 파크스 천문대에서는 수년간 미스터리 신호를 포착했는데 알고 보니
직원들이 전자레인지 문을 너무 일찍 여는 바람에 생긴 전자레인지 잡음이었던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 어쩌면 이번 BLC1 사건 역시 그런 해프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많은 신호 속에서도 진짜 메시지를 잡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천문학자들은 오랜 시간 우주에서 날아오는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문제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 지구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스마트폰, 와이파이, TV, 라디오, 군사통신 장비까지 현대 문명은 셀 수 없이 많은 전파 신호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지구의 소음 속에서 수백 광년을 날아오는 외계 문명의 미세한 전파를 찾는다는 건 마치 수천 명이 떠들고 있는 경기장 한가운데서 누군가의 속삭임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발견된 BLC1 신호도 결국 지구의 전파 소음이 우주로 반사되거나 흩어져서 생긴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아직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받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미 받은 신호조차 지구의 소음 속에 묻혀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고민을 던집니다. 우리가 정말 외계 문명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어쩌면 먼저 우리의 시끄러운 소리를 낮추고 우주를 향한 귀를 더 조용히 열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저 우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날아온 미스터리한 신호 BLC1은 결국 우리가 기대했던 외계 문명의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주에서 혼자인 걸까? 어쩌면 이미 우리가 먼저 발견당한 건 아닐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인류가 외계 문명을 찾기 위해 시도한 모든 노력은 아직 아무런 명확한 신호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까운 별에서도 놀라운 가능성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시끄러운 지구에 살고 있기에 우주의 조용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주를 더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리를 잠시 낮추고 우주를 향한 귀를 더 열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변 행성들엔 정말 누군가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가야 할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저에게는 우주의 비밀을 더 많이 탐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